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베로나라는 이탈리아 도시에는 오래도록 서로 앙숙이 된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몬테규 가문과 캐퓰릿 가문이지요. 이들 가문 사이의 다툼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 불화는 온 도시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거리 한복판에서 몬테규 가문과 캐퓰릿 가문의 하인들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불꽃이 튀듯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곧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지요. 그 모습에 도시의 통치자인 공작이 나타나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베로나 시민들이여, 이 싸움을 즉시 멈추라. 만약 또다시 이런 소란이 벌어진다면 싸움에 가담한 자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작의 명령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문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고 그 사이에서 몬테규 가문의 젊은 로미오는 친구들과 함께 그 불화를 피해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로나의 밤, 몬테규 가문의 저택 앞 정원입니다. 로미오는 깊은 슬픔에 잠겨 홀로 서 있었어요. 그는 사랑에 상처받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 사랑이여,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로미오는 이렇게 속삭이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요. 그때 친구인 베냐트가 나타나 로미오를 위로했습니다. 로미오, 그대의 슬픔을 이겨내야 하네. 새로운 사랑은 반드시 올 것이요. 로미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베냐트, 내 마음은 너무 깊이 상처받아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소. 하지만 베냐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가 알지 못할 뿐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소. 곧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가 열린다 하니 가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세. 캐퓰릿 가문의 저택, 무도회를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줄리엣의 어머니와 유모가 딸 줄리엣을 단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줄리엣, 오늘 밤 무도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될 거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해. 어머니가 말했어요. 줄리엣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유모는 웃으며 걱정 마라, 사랑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는 몬테규 가문을 경계하며 무도회에 몬테규 일행이 올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들을 적대적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베로나의 거리, 무도회에 가려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미오와 친구들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로미오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베냐트가 말했죠.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즐길 시간이야. 오늘 밤은 모든 슬픔을 잊고 춤과 웃음으로 가득 채우자고. 로미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렇군, 친구여. 오늘 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볼 시간이다. 길을 걷는 동안 로미오는 갑자기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그가 중얼거렸지요. 캐퓰릿 가문의 성대한 무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귀족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즐겁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어머니의 말대로 다소 긴장한 채 무도회에 참석했지만 곧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무리 속에서 로미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몬테규 가문 출신임을 숨기고 있었죠. 로미오가 줄리엣을 처음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로미오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 바로 그녀다. 줄리엣도 자신도 모르게 로미오에게 시선을 고정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가 무도회장에 나타나 몬테규 가문 일행을 발견하고 분노했습니다. 저자들이 감히 우리 집안 무도회에 오다니. 티볼트는 칼을 빼들 준비를 했지만 줄리엣이 다가와 조용히 말렸습니다. 사촌, 제발 참아주세요.
오늘은 평화로운 날이에요. 티볼트는 마지못해 물러섰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베로나의 밤, 몬테규 가문의 정원입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 로미오는 성을 빠져나와 조용히 정원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줄리엣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갑자기 정원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로미오, 이곳에 있었구나. 그 목소리는 줄리엣이었어요. 그녀는 몰래 성 밖으로 나와 로미오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줄리엣, 당신과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로미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도 그래요, 로미오. 하지만 우리의 가문은 서로 적대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줄리엣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로미오는 손을 내밀며 약속했어요. 가문 따위는 우리의 사랑 앞에 무너지리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정원 한켠에서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별빛 아래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줄리엣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로미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영원히 충실할 수 있나요? 로미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줄리엣. 나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을 향해 있소. 그때 줄리엣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그러면 우리 가문 사이의 원한도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둘의 사랑이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로미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면 불가능이 없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우고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지요. 아침이 밝아오고 로미오는 친구인 신부 로렌스의 작은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신부 로렌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자 로미오의 신뢰받는 조언자였지요. 로렌스 신부님, 저는 줄리엣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미오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신부 로렌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축복받을 일이요, 로미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로미오는 마음속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줄리엣이 비밀리에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가문 사이의 갈등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 로렌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젊은 사랑이여. 사랑이 평화를 이끌기를 나도 바라오. 오늘 저녁 결혼식을 준비하겠소. 로미오는 감사의 뜻을 담아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로미오와 친구들이 베로나 거리에서 활기차게 걷고 있었습니다. 베냐트는 언제나처럼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말했어요. 로미오, 이제 내 마음도 가벼워졌겠군. 오늘 무슨 계획이 있느냐? 로미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신부 로렌스가 우리를 도와 비밀 결혼식을 올릴 거야. 이 사랑이 우리 가문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길 바라지. 친구들은 환호했고 베냐트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오늘 밤은 진정한 축제구나. 내일을 위해 좋은 밤을 보내야겠어. 그들은 웃음과 함께 길을 걷고 베로나의 밤은 그들의 희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줄리엣은 집 안에서 유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유모야, 오늘 밤 신부님께서 오시지? 내가 정말 떨려. 줄리엣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모는 다정하게 웃으며 위로했어요. 걱정 마, 아가씨.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줄리엣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로미오와 함께할 내일이 너무 기다려져.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용한 교회, 신부 로렌스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어왔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의 사랑을 맹세하라. 신부 로렌스가 말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해. 신부 로렌스는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부부이다. 사랑과 평화가 너희 길을 밝히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뻐했습니다. 베로나의 거리,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몬테규 가문의 멤버인 머큐시오와 마주쳤죠. 머큐시오, 감히 우리 가문을 모욕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티볼트가 말하며 칼을 뽑아들었어요. 머큐시오는 조롱하듯 대답했습니다. 화내지 마라, 티볼트. 싸움을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두 사람은 거리 한복판에서 칼을 겨누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로미오는 친구 머큐시오를 말리려 했지만 싸움은 점점 격해졌지요. 결국 머큐시오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고 로미오는 분노에 휩싸여 티볼트를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은 싸웠고 로미오가 티볼트를 죽이고 말았어요. 싸움이 끝나고 베로나 공작이 긴급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미오, 내가 티볼트를 죽였다니. 이 행동은 도시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로미오는 슬픔과 후회에 잠겨 답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공작은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미오여, 너는 베로나에서 추방된다. 다시 돌아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로미오는 이 판결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줄리엣과도 멀어지게 되었지요. 로미오는 숲속 외딴 곳에서 신부 로렌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로렌스 신부님, 저를 베로나에서 추방하다니 이 모든 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신부 로렌스는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로미오, 이 시련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요. 사랑이 있다면 희망도 있을 것이니 절망하지 마시오. 로미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엣과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신부 로렌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어요. 곧 좋은 기회를 찾아 당신과 줄리엣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요. 인내심을 가지시오. 로미오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신부와 작별했습니다. 줄리엣은 집안에 홀로 남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로미오가 추방당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유모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슬퍼하지 마세요. 신부님께서 곧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줄리엣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신부님도 도와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로미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창문 밖으로 멀리 떠나는 로미오를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로나의 거리에서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의 죽음으로 인해 캐퓰릿 가문과 몬테규 가문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지요. 줄리엣의 아버지 캐퓰릿 씨는 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줄리엣, 내가 곧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이 혼사는 우리 가문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줄리엣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미 로미오와 결혼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캐퓰릿 씨는 듣지 않았고 강경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무도회 때 만난 파리스 백작과 곧 약혼하게 될 것이다. 줄리엣은 절망에 빠졌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줄리엣은 깊은 고민에 빠져 신부 로렌스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저를 파리스 백작과 결혼시키려 하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로미오뿐이에요. 신부 로렌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줄리엣,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만든 묘약을 마시면 몇 시간 동안 죽은 듯 보일 것이고 그 사이에 로미오가 돌아와 너를 데려갈 수 있어. 줄리엣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신부 로렌스는 묘약을 주며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줄리엣. 이것이 너희 사랑을 지킬 유일한 길이다. 줄리엣은 결심을 굳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줄리엣은 방 안에서 혼자 묘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이 묘약이 나를 잠깐 죽은 듯 보이게 하겠지. 그리고 로미오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줄리엣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모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지만 줄리엣은 흔들리지 않고 침대 위에 누웠어요. 곧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마치 죽은 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고 집안은 갑작스런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줄리엣이 마치 죽은 듯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비탄에 잠겼지요. 아니, 우리 줄리엣이 이렇게 될 수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캐퓰리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다. 그녀를 묻어야 하겠구나. 사람들은 줄리엣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베로나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로미오에게 이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줄리엣이 죽었다니? 로미오는 깊은 절망에 빠져 즉시 베로나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면 그는 약속했던 만남을 위해 준비하며 그녀를 다시 볼 날을 기다렸습니다. 로미오는 베로나로 돌아오던 길에 묘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때 그의 앞에 약국 상인이 나타나 독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로미오는 마음속 깊은 고통에 휩싸여 독약을 샀죠. 내 사랑이 죽었다면 나도 그녀 곁으로 가리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로미오는 묘지 안으로 들어가 줄리엣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독약을 마셨습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줄리엣, 나의 사랑. 그 순간 줄리엣이 깨어났습니다. 깊은 잠에서 천천히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그녀 곁에는 이미 로미오가 쓰러져 있었어요. 로미오. 줄리엣은 다급히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미오는 약에 취해 힘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줄리엣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지요. 슬픔에 잠긴 줄리엣은 로미오 곁에서 자신의 단검을 꺼내들고 그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베로나 성당에서 두 가문이 모였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죽음 소식에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겼지요. 베로나 공작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 가문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캐퓰릿과 몬테규 가문은 서로를 바라보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두 가문은 다시는 원한을 품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베로나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